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존에 중개하고 계신 분? 네, 한 분. 대부분 합격하셨네요.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표정들이 다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합격하니까 이제 뭘 해도 다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못 하셨어요? 근데 뭐 점수 매겨 봤으니까, 대부분 잘 아실 거고. 자, 중개업 시장이 요즘 어떻죠? 경기 어때요? 어려워요? 안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좀 어렵죠? 근데 2018년도는 되게 좀 특별했던 한 해예요. 어떤 게, 2019년도 특별했던 한 해인데 어떤 것이 그럴까요? 공인중개사 개업률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으로 보면 개업보다 폐업률이 높았던 연도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개업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아니면 나쁜 시점이에요? 개업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나쁜 시점이에요? 창업을 준비 중에 계신 분, 소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 소속공인,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관망하려고 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네. 자, 얘기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중개업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중에 보면 입지 선정이 있어요.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중개 실무, 손님이 왔을 때 계약서를 쓰게 만들려고 하는 중개 실무 능력, 클로징 능력이죠. 중요한가요? 마케팅,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하면 중개업을 성공하는 건데요. 이 순서가 언제적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적으실 필요 없고요. 틀린 순서니까. 이 순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하면 중개업을 성공했어요. 옛날에는 입지만 좋으면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중개 실무 능력, 클로징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뭐 마케팅도 하면 좋은 거고, 전단지도 좀 뭐 뿌리고, 뭐 프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케팅. 그 다음이 중개 실무 능력. 그 다음이 입지 선정.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셔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님을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능력을 배워두면 좋은 거예요. 뭐 상가도 배우고, 뭐 토지도 배우고, 뭐 오피스텔 쪽도 근무하시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개 실무가 2등이고요. 그 다음이 입지 선정. 같은 가격이면 입지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지 선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소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개업을 하시면. 근데 저 같으면 창업을 택해요. 여러분 소공으로 들어가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일을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소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좀 배운 다음에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소공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소공으로 들어가도 일을 못 배우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개업 개업하신 분들이 매번 겪어요. 어떤 걸 겪냐면, 실컷 가르쳐가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해볼만 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죠. 가르쳐 놓으면 개업해서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만 시키냐면, 물건 소개하고 발품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공으로 들어가도 사실상 일을 배울 게 별로 없죠. 그럼 창업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곳에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상가 혼합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안 좋으냐면 수수료는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높죠. 또 권리금도 되게 비싸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서 악재가 터지면 바로 손님들이 딱 끊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별로 이렇게 일을 배울 만한 게 없어요. 뭐 물건 분석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뭐 등기도 못 띄어도 깨끗하고 뭐 대출이 있어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주택상 혼합 지역의 단점은 수수료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그 대신 임대료는 되게 저렴하죠. 권리금도 없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경기에 덜 민감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데는 뭐 방충망이 찢어졌다, 뭐 보일러 고쳐달라, 뭐 도배가 잘못됐다, 이런 사소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익힐 수가 있고 주택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룸도 해보고 토지 매매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아파트 밀집 쪽보다는 주택상가 혼합된 지역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없는 지역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개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뭐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 카페 회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한 저녁 10시, 11시에도 전화하는데요. 전화해서 주로 뭐라고 하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울면서 전화하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수수료도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거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냐면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10만 6,400명? 이번 연도는 폐업자가 많았다고 그랬죠? 내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2020년도는 반드시 개업자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하면 1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3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95%.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지금 뭘 해도 망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뭐 식당 같은 거 하나 하려면 거기에다가 권리금 줘야죠. 또 시설비 투자해야죠. 그럼 뭐 한 4, 5천만 원 이상은 훌쩍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업은 비용이 안 들어요. 뭐 기껏해야 뭐 서울 쪽은 그렇지 않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보증금 뭐 2천, 3천, 월세 뭐 한 100, 150 이 정도 되는 데는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책상 하나 있으면 되고 소파 하나 있으면 되고 지도 하나 걸렸으면 되고 컴퓨터 한 대 있으면 되고 전화랑 인터넷 연결만 하면 누구나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개업을 되게 쉽게 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개업을 하면 한 100명이 개업하면 1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공인중개사가 75%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7.5명은 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업을 하려면 준비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지역 분석을 마치고 그렇게 개업을 해야지 그냥 뭐 섣부르게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개업했다가는 오히려 더 얼마 있지도 않은 돈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된 상태에서 개업을 해야 된다. 선생님 만약 개업하신다면 몇 시 출근하실 계획이세요? 8시? 퇴근은요? 퇴근은 7시? 거의 공무원 수준이네? 그쵸?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 현업자들도 어려운데 그분들을 제끼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남들 똑같이 해서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여러분들 보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실무 교육을 할 때, 협회에서 개서 등록 실무 교육 할 때, 그 연령대보다는 좀 젊으신 편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젊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굴로 승부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력이 좋아 보지도 않고, 컴퓨터는 잘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이 어떻게 틀려요? 첫 번째 질문. 폴더와 파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확장자가 뭐예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안다. 말을 할 수 있다. 한 분.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컴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세 가지는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는 사람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해요. 엑셀 조금은 다룰 줄 알고, 인터넷 검색 좀 빨리 할 줄 알고, 타자 좀 안 보고 칠 수 있고, 뭐 좀 빠르게 치면, 그러면 난 컴퓨터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중기업에 잘 먹히는 마케팅이 따로 있고, 중기업에 잘 먹히는 마케팅이 따로 있고, 중기업에 활용되어지는 컴퓨터 활용 기법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아무 데서나 SNS 마케팅이라고 다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중개업과 관련된 전문 기관들에서 배워야 돼요. 뭐 랜드프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중개업할 때 엑셀이 필요해요. 왜 배우죠? 고객 관리, 매물 관리,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 이 세 가지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데 필요한 엑셀 함수가 몇 개 정도면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함수. 6개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배우고 엑셀 학원에서 3개월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걸 소화를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엑셀 하나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엑셀도 배워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배워야 되고 또 중개과 관련된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또 중개 실무 관련된 교육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익히기에는 여러분이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좀 연식이 되면 이제 그걸 익히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죠. 우리는 중개업에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돼요. 내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엑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중개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개업에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이 배워도 못하는 이유가 엑셀 강사가 중개업을 모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가르치죠. 또 그 강사는 엑셀의 전부를 다 가르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일부분만 사용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엑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배워서 해도 효과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심각한 데는 울산 같은 데는 집값 폭락하지, 조선사업 휘청거리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중개업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보면 특강 가서 물어보면은 한 달에 200도 못 버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뭐 어떤 분들은 월세를 못 내요. 그런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번에 특강을 갔는데 한 분이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들이 와 있는 거야. 어리신 분이.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와요. 근데 보통 그런 특강이라고 보면 이제 본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자식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가서 좀 익혀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부모님 대신해서 오셨나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중개업을 한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21래요. 21인데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대답이 이제 저도 선입견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중개업 6개월 차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물어본 건데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한 달에 한 800 정도요? 800이요? 매출액이 아니고 실수익이 800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출근을 몇 시 하는 줄 아세요? 7시 반에 출근해요.
아니 7시 반에 출근해서 뭐 하시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업무를 시작해요. 왜 업무 시간에 왜 안 쓰시고요? 업무 시간에 쓰려고 하면 전화 오고 맥이 끊겨서요. 한 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써요. 퇴근은 몇 시 하세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약 쓰는 날이 없어도 평균 9시 반에서 10시는 돼야 퇴근해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그때까지 뭐 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일이 안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중개업은 그래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중개업이에요. 직장인들은 그냥 일하다 보면 급여가 나오잖아요. 저 설렁설렁 하기도 하고 눈치껏 놀기도 하고. 중개업은 안 하면 굶어요. 간단해.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울산 같은 데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 20년, 30년 차도 왜 돈을 못 버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울산이 전체가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프라인에만 의존해서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건 사세요, 홍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다 조선소에 근무하고 했던 분들인데 다 잘리고 다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 투자하고 이럴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은 마케팅을 해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은 사지 않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을 찍어서 내려가서 사죠. 근데 울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뭐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서 물건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떡하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 있는 거 찾아보고 사무실로 전화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일정 잡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지역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지. 근데 부동산은 전국구예요. 돈이 되면 어디서든 다 와요. 미국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블로그 보고 전화하고 뭐 한국 방문해서 계약하고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서울에 와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이 울산 가서 투자하기도 하고 제주도 가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케팅은 전국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에는 아주 좋은 거죠. 또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현업자를 비교해 보면 현업자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만 하면 클로징할 능력은 다 있어요. 오래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공으로 들어갈 때 보통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어떤 곳은 수익에서 경비 제외하고 5대5를 제시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기본급 한 100만 원 또는 뭐 70만 원, 나이에 따라 틀리죠? 50만 원부터 한 100만 원 사이를 주고 너 하는 거 봐서 3개월 후에 저 뭐 매출액의 10%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계약하는 거에 한해서 뭐 10%나 20%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주죠.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는 5대5예요. 기본급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자, 50에서 100만 원. 기본급. 나라면 그거 소공으로 들어간다면 그걸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퍼센테이지. 네. 나머지 분들은 무등록 중개업자. 그렇죠? 지금 보면 퍼센테이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의 5대5를 선호하는 분이 많은데 5대5를 제시하는 곳은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중개업이 안 되니까 5대5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수익이 한 3천만 원 벌어.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초짜분들한테 거기에 1,500을 내가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그래서 중개업이 안 되는 곳은 내가 지금 어차피 열심히 해봐도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와서 열심히 좀 발로 뛰어서 돈 좀 벌어봐. 그러면 50%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나가면 돈을 손해보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고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뭐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간판은 어떻게 하지? 책상은 뭐 사지? 컴퓨터는 어떻게 놓지? 위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지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합격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발표 나고 나서 되게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자신감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개업을 딱 해놓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를 나이가 좀 27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애들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나이는 많아도 그래도 그때 군대 들어온 애들이 22, 뭐 21 이러니까 5살, 6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래도 어른 대접을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딱 자대 배치받아 딱 들어가니까 21살짜리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욕먹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 맨날 구사리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지? 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여러분이 가서 딱 문 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떡하지?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제? 열어놓고선 하는 거예요. 폐업자가 많다 그랬죠? 제가 이번 연도. 기존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한 12월, 1월, 2월, 3월까지가 아주 좋은 시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거를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창업한다 그러면 정신없이 막 그냥 가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에 넘기고 빠져나오기 가장 좋은 시기가 12월, 1월, 2월, 3월 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많은 개업자들이 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을 날짜를 정해놓고 빨리 개업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개업 날짜를 한 달 일찍 한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개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중개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좀 개업을 늦게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개업을 해야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냐면 하루에 4시간만 자요.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제가 이 생활을 IMF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4시간만 자는 줄 아세요? 뭐 제가 사실은 강의하기에 그런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스타일이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강의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강의 시간 외에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러 가면 얼굴 빨개져서 창피해서 노래도 못 부를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죽을 각오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30대 때 컴퓨터를 다루고 했던 그때 내 머리하고 지금은 50대니까 50대 때 지금 다루는 능력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옛날에는 10분 보면 하나를 알려주면 3개를 알아요. 지금은 하나를 알려줘도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또 제가 새로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강의를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있다가 또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녹화해놓은 강의를 다시 보고 다시 익힌 다음에 아 그랬었지 하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외워지죠. 근데 그게 외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컴퓨터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가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유튜브 마케팅이 뜨고 있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는 지금이 기회예요. 2019년도 말 그리고 2020년도 초가 마지막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0.1%만이 유튜브 활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선점한다는 거죠. 블로그 마케팅은요,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를 바로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올린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에 뜨고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지역에 이미 여러분 말고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다 제끼고 여러분이 1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 운영한다고 상위에 못 떠요. 블로그를 상위에 띄우는 전문적인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상위에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유튜브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 그 지역에서 빠르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지역을 빠르게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1년만 지나서 여러분이 시작해도 이미 늦어요. 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 그 사람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방 아시죠? 직방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 가입되는 공인중개사 숫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 가입된 공인중개사가 없으니까 거기서 좀 더 멀리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의 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중개로 계약을 많이 쳤어요. 초창기에. 근데 소문이 나죠. 공인중개사 분들끼리. 야, 직방 가입하니까 전화콜 되게 많이 받아.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방을 다 가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효과를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건 올리는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졌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똑같은 마케팅에 노력을 해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유료 마케팅과 무료 마케팅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되냐면 무료 마케팅에 올인을 해야 돼요. 유료 마케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경기가 좋을 때는 100만 원 쏟아부으면 120도 벌고 150도 벌고 200도 벌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00만 원 쏟아부어도 120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케팅을 잘 모르니까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일단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게 유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쉽게 가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쉽게 가는 방법이 없어요. 블로그 나는 당장 개업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뭐 그때쯤 돼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증을 따고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그래도 한 향후 2년 안에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시간이 있을 때. 블로그 미리 운영하면 돼요. 매물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해요? 일상 글 쓰면 되죠. 그냥 소소한 내 일상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 점수를 높여야죠. 등급을. 그래서 나중에 개업했을 때 바로 매물 올리면 상에 뜰 수 있는 그 정도의 등급으로 올려놔야죠. 유튜브 운영하면 되죠. 미리 준비해서. 유튜브에 매물 없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일상 가지고 쓰면서 유튜브 활동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죠.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왕창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업하면서 이때부터 해야지라고 하면 상당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내가 마케팅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 5, 6개월 정도는 계속 마이너스를 가요. 아까 울산에 계신 그분이 단기간에 그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준비된 상태에서 개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SNS는 다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늘 해도. 제가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버세요?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딱 쳐다봐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장례식장 분위기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이 다 안 좋아.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한 자리에서 30년 한 나도 지금 한 달에 200번인데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뭐 800을 벌어? 6개월짜리가? 열받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도 놀래가지고 젊은 사람 찾다 보니까 여성분 25, 또 하나의 여성분 28. 여성분이 2명이 젊어 보여요. 물어봤어요. 그 2분 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또 그 2분 다 마케팅을 다 잘해요. 한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한 사람은 600 정도를 벌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다 고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중개업이 어렵다고 다 못 버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다고 다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데 보세요.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여러분 봐도 한심스럽죠?
근데 여러분이 개업하면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개업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마케팅 하지 않고. 첫 번째는 토지나 특화된 중개업을 하는 거죠. 토지나 뭐 당구장 매매, 병업 매매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특화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쪽 관련된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나한테 바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유대관계가 있고 인맥이 아주 탄탄하신 분들이 버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개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개발 호재가 뜨면서 손님들이 몰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10명 개업하면 다 망해요. 제가 10시부터 2시까지 잔다고 했는데 그 2시까지 뭘 할 것 같아요? 퇴근해서 2시까지 뭐 할까요? 그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늘 공부를 해요. 늘 공부를 해요. 어떤 공부를? 마케팅 공부를. 뭐 다 알 텐데 뭐 굳이 공부를 해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게 네이버 화면도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 바뀌는 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왜? 그 의도를 알면 마케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대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만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마케팅을 집중해야 될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시간에는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 2시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받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가 어떤 강사인 줄 아세요?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 전 제일 싫어요. 저도 공부를 하러 다녀요. 저도 모를 땐 공부해야죠. 그러면 이제 강의를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최고야. 그래서 명함 달라고 했더니 명함을 줘요. 전화했더니 낮에는 업무 중이라서 못 받는데 밤에 전화했더니 퇴근해서 안 받아. 휴일날 전화하면 휴일이라서 안 받아. 문자를 보내면 답을 안 줘. 그럼 도대체 명함을 왜 준 거지? 그래서 저는 명함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전화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명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명함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새벽 2시까지 전화해도 저는 다 받아요. 누가 전화해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유료 회원이 전화하든 일반 회원이 전화하든 여러분처럼 창업자가 전화하든 무조건 받아요. 070으로 전화해도 일단 받아요. 왜? 많진 않지만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070을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 수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제가 왜 하루에 4시간만 자게 됐을까? 저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시점이 있어요. 제가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예요. 중개업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일산에 있는 휜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를 맡아서 했어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요, 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앞에서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 직업이 평생 가져가야 될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내가 했을 때 보람이 느껴지는 직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가복지 노인분들이 200가구를 독거노인 관리했는데 그냥 가면은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뭘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생각이 나니까 뭐 나가 아들 같으니까 뭐 가면은 이렇게 뭐 초콜릿 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씩 지어줘. 근데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 갈 때는 그냥 못 가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데서 이런 캔디나 이런 거 사가지고 한 번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봉지에 담아서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월급을 150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첫 월급을 75만 원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왜 급여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앞으로 자식 낼 생각하지 말라고.
이 돈 가지고 애를 놓고 고생시키려고 하냐고. 차라리 그냥 혼자서 살고 싶은 데 살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듣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돈을 더 잘 벌어야겠구나. 근데 이 직업은 계속 갖고 싶고, 근데 이 직업 가지고는 돈을 잘 벌기가 쉽지가 않고, 방법이 하나가, 그 당시에만 해도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높은 직급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 친척이 살기 때문에. 근데 비자가 거절당했네? 제가 무슨 반미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장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비자가 거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호주가 괜찮은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이제 시드니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글로 갔어요. 학비를 간신히 만들어줘서 갔죠. 겨우겨우. 학비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니까 학비 대주는 거를 대출로 대줘요. 돈을 빌려서. 집에서. 근데 생활비까지 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바를 했죠. 거긴 주급이에요. 주마다 급여를 줘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급여 주고 그러는데 제가 면세점에서 일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가니까 호주 교민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주에는 선생님 주셔야 돼, 사장님. 다음 주에 꼭 줄게. 계속 미루더니 3주째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돈이 아예 없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정말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주겠대. 다음 주에 갔더니 없어졌어. 한 번도 못 받고 나왔잖아요. 일주일간의 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굶어봤어요. 어려워서 굶은 게 아니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뭐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면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안 먹으면 다 사줘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최장 굶어봤던 게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안 먹어요. 저는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땡깡도 안 부려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안 먹어버려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얼른 먹어, 아버지도 화나시기 전에 하면 못 이긴 척하고 그럼 사줄 거야? 그럼 사준다 그러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 많이 굶어봤거든요. 제가 다른 직장을 구했어요, 호주에서. 아예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 밑으로. 그런 급여가 작아요, 한국 사람보다. 그래도 안정적인 게 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외국 사람한테 구했는데 일주일간의 텀이 생겼잖아요.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만 생각해보면은 뭐 이틀 정도 굶는 거 참을만 했거든요. 뭐 일주일 정도야. 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는데 뭐 일주일 못 버티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굶지 뭐. 물만 먹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굶기를 시작하는데 며칠째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굶으면?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3일째가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3일째도 참을만 했어요. 4일째가 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하고 이럴 때 뒤에 이제 배낭에다가 생수를 한 6, 7병을 갖고 다녔어요. 가다 보면 어지러워요. 못 걸어요. 앉아야 돼요. 앉아서 물을 좀 마시고 쉬었다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쓰러져. 어지러워서. 제가 4일째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쓰레기통 뒤질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차마 행동에는 못 옮겼고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시잖아요. 외아들 성격 어떤지. 고집 세지, 자존심은 강하지, 쥐뿔 없어도.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같으면 절대 못하지. 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일주일만 국어를 해볼까? 그렇다고 뭐 거리에 앉아서 그런 국어 말고 맥도날드 앞에서 $5만 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주에 아는 사람 없잖아요. 창피할 것도 없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1시간 반을 맥도날드 앞에서 기다렸어요. 왜?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줄만한 사람을. 일단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거는 애가 있어야 된다. 자식이 있어야 자식 생각도 나니까 날 보면 자식 생각이 나서라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예쁘고, 그러니까 애도 어리고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에요. 백인 커플. 저 사람을 줄 것 같아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딱 가서 제가 굶어서 그래서 배고파서 그렇다고 $5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철 씨는 $4만 달라고 하던데 저는 $5 달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국어를 하고 있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 한탄스럽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했죠. 2가지 결심을. 첫 번째는 앞으로 굶어 죽어도 국어를 하지 말자.
더 이상 비참하게 이렇게 살지 말자. 그냥 죽고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파노라마가 이런 게 파노라마구나. 그때부터 알바 3개 했어요. 알바 3개 하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잘 시간이 4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느냐? 전 다시는 옛날 같은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굶는 거 보고 싶지 않고, 애들이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못하고, 뭐 소갈비 먹으러 가자는데 돈 없어서 돼지갈비 먹으라고 이렇게 쪼잔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게 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콧방귀를 껴요. 에휴, 내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자살하고 싶어 자살해요?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우울증 걸려요?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해요? 부동산 창업해서 돈 벌려고 개업했지, 중개사고 터져서 가지고 있는 집까지 홀랑 날려먹고 싶어서 누가 개업해요? 경마로 가지고 있는 자기 빌딩 60억, 70억 되는 빌딩을 경마로 날리고 싶어서 누가 경마해요?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각오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제가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전화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거예요. 수강생이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강사도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거나 뭐 어떤 창업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고민이 될 때 전화 한 통해서 물어보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무슨 큰 돈이 생기나요? 새벽에 전화하면? 그런데도 안 해. 전화를. 그런데도 안 해. 제가 여러분한테 사정을 해야 되나요? 제발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시면 꼭 좀 전화 부탁드리고요. 마케팅 하다가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새벽 2시까지 전화 주세요. 라고 제가 사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 휴일날 전화드려도 좀 받아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저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꾸로 사정하는 거예요. 왜? 제가 실무교육,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하다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일단, 개설 등록 실무교육을 받는 분들은 1년 이내에 개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을 딱 보면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거를 지금 그냥 법정교육 4일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니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와서 받고 있는 듯한 표정. 마케팅을 얘기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졸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딴짓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걸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제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아니 마케팅 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 블로그 마케팅 하는데 돈이 무슨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 투자하는 거냐고. 아니죠. 그냥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해주면 돼. 공부 어디서 해요? 뭐 교육기관에서 배워도 되지만 유튜브에서 배워도 되고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길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땅을 2년 전에 샀으면 지금 가격이 5배가 올랐어. 아유 그때 살걸. 내가 그때 사야 됐었는데 아유 아까워. 후회하는 분. 어떤 분은 오를 줄을 몰라가지고 못 샀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오를 줄 알면서도 못 산 사람이 바보죠?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마케팅을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를 통계와 여러 가지 비교 자료까지 분석해서 알려주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하면 안 해. 그게 뭐가 달라요?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통계 지표가 동영상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고 블로그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안 해.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지.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면 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설마 오늘 10,000원의 행복이라서 그냥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관심이 있으니까 온 거겠죠. 근데 딱 제가 느낄 때는 10,000원이라서 이렇게 온 것 같아. 왜냐하면 피드백을 안 주잖아. 여러분이 피드백을 안 주면 당연히 강사는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잘해주면 뭔가 하나를 더 주고 싶거든. 호응을 잘해주면. 근데 호응을 안 해주면 그냥 에휴 어차피 10,000원의 행복인데 그냥 적당히 하다 가지 뭐 아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하냐면 제 카페에서 제 별명이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정이나 피드백이나 어떤 그 눈만 봐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지금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열정도 없고 이런 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강의하면 뭐하나. 3시간 동안 마케팅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겠어요. 마케팅은 컴퓨터 갖다 놓고 실습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컴퓨터 갖다 놓고 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뭐 내가 요거 들으면 떼돈 벌고 이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강의 시간을 줄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이번에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야 되겠네?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마케팅을 해야 살아남겠구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마케팅은 제가 아니어도 배울 곳은 많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중개업을 한 자리에서 50년 동안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어떤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보면. 옆에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손님이 왔는데 타이핑을 어떻게 치고 있냐면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눈도 안 보이니까 이거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님이 있다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선생님 저 괜찮으시면 제가 좀 타이핑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러실래요? 저쪽 가서 있고 옆에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줘요. 그거 드시면 안 되고 요거 드시고요. 이거 지적. 그게 뭐예요 그게. 전문 자격증 가진 공인중개사가. 그래가지고 신뢰가 되겠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잖아요? 근데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생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뭐 이러면서 화를 내. 손님한테. 왜 손님한테 화를 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정년퇴직해서 뭐 이사장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대기업에 임원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높은 직급으로 계셨던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느껴지는 거만함. 그리고 반말하는 거.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 반말하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21살짜리한테 손님으로 왔을 때, 저도 중개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떤 물건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학생 뭐 원하는 거 있어?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학생이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손님, 나이가 적어도 손님. 그럼 다 깍듯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하고의 감정적인 문제로 부딪히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문제는 조율을 하면 해결이 돼.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을.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나면 이까짓 거 안 하면 계약 하나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나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주변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중개사로 딱 찍혀버려요. 초반에. 그러면 중개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진상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상 손님을 내 손님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 투자해가면서 저 사무소 좋다고 홍보를 하고 진상한테 만약에 잘못해서 적을 만들면 자기 시간에 투자하면서까지 돌아다니면서 저 사무소 안 좋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3시간 강의면 1시간 반을 하고 10분간 쉬었다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원장님 물어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래 공부하실 때는 50분 하고 10분 쉰다면서요. 그래서 10분을 쉬어야 된다고 해서 10분을 쉬도록 하고요.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